자, 이번에는 드론 SG907 맥스의 스마트폰 앱 쓸 프로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을 킨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GPS가 모두 투로 잡혀야만 이게 위성이 10개 이상 된다는 뜻이니까, 뭐 9개부터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GPS 모드 위에 있는 숫자가 10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수가 10개다. 지금은 11, 11개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돼야지만 GPS 모드가 가동이 돼서 안전하게 호버링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멀리 떨어졌을 때 리터닝 기능이 작동돼서 리턴 투 홈 기능도 작동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외부에서 날릴 때 이런 센서 드론은 이 GPS 모드가 잘 활성화가 돼야지만 드론을 호버링하고 날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드 2 상태, GPS 모드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날리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보면 배터리가 지금 8.6V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풀 충전했을 때 8.6, 8.7V로 처음에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조사 쪽에서 제공하는 충전 시간은 뭐 2시간이다, 뭐 120분이다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 이 제품이 이상이 없다면, 제가 해보니까 5V 2A 짜리가 퀵 차징이 되는 어댑터인데, 그것으로 했을 때 5V 2A 어댑터로 했을 때 6시간 돼야지만 풀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시간이요. 2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SG907 맥스를 샀을 때는 그게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2시간인데, 3시간인데, 4시간인데 계속 어댑터 깜빡거리는 겁니다. 이거 언제 배터리 충전되지? 결국은 끝까지 해보니까 6시간은 돼야, 어떨 때는 8시간까지 갑니다. 6시간 이상 돼야지만 배터리가 7V 정도 된 상태, 7V면 거의 뭐 방전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드론도 결국 리턴 투 홈 할 때도 7V가 되면 자동 착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충전을 했을 때 6시간은 해줘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8.6V 정도의 풀 충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별표로 나와 있는 게 지자기 간섭 수치입니다. 결국은 이 지자기 간섭, 그러니까 자기장 교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구 자체가 뭐 자석과 같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자기 간섭 수치가 크면 드론을 날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이트 들어가 봐도 거기 지자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지자기 수치 거기에서 6 이상이면은 빨강등으로 켜져서 지자기 교란이 크다. 지자기 교란이 크게 되면 이 GPS 위성 수신을 받아서 드론과 조종기가 교신을 하면서 조종을 하는데, 이 지자기 수치가 크게 되면, 교란 수치가 크게 되면 이 조종하는데 간섭 때문에 조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돌아와서 지금 이 SG907 맥스 이 조종기 앱에 나와 있는 저 별표 수치 67, 8, 지금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지표면이 지자기 수치가 이렇게 좀 커요. 사실 이 지자기 수치는 4단계로 나눕니다. 이 드론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보면, 첫 번째 그린, 상태 양호하다. 두 번째 노랑, 약간 있다. 세 번째 오렌지, 조금 있다. 네 번째 빨강. 그래서 이 별표 있는 이 지자기 교란 수치가 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빨강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빨리 장소를 옮겨라, 드론을 날리지 마라 하는 경고니까, 지금 이 지자기 수치 지금 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상태도, 색깔도 그린 상태잖아요. 또 하나, 지금 드론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67 이렇지, 드론을 지금 띄우면은 당장 안정된 위치에 있다면 수치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걸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드론이 고정 다 끝냈고 이제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락을 풀겠습니다. 언락을 하겠습니다.
자, 은낙. 그리고 지금 바람이 제법 한 3m, 4m, 초당 3, 4m 됩니다.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버링 상태 엄청 양호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자기 수치가 60, 70이었잖아요. 지자기 교란 수치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드론을 띄우니까 바로 18, 뭐 4, 10, 3. 이거는 거의 지자기 간섭이 없다는 겁니다. 지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는 드론하고 조종기하고 송수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드론 날리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버링 엄청나게 안정되게 되죠. 이거는 칼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주고 GPS 수신 상태 양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맞아 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별표 지자기 간섭 수치 지금 현재 10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색 색깔도 그린이죠. 여기서 호버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GPS 송수신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 드론은 자기 위치를 저 상태로, 조종기가 움직이는 조종을 하지 않는 한 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저 드론을 좀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지자기 수치 18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너 일로 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당기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바로 호버링의 진수입니다. 한 번 더. 일로 와. 이렇게 됩니다. 이 GPS 모드에서 자기 위치를 위성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강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저 드론은 저 위치를 지키려고, 즉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런 게 좋은 센서 드론이겠죠. 제가 여러 번 봤을 때 이 SG09 맥스는 이렇게 호버링이 잘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방향 한번 틀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버링 상태 괜찮죠? 자, 한 번 더. 이거 지금 바람이 지금 초속 3m, 4m, 지금 한 3, 4m 됩니다. 만약에 비센서 드론, 정말 장난감 드론이었으면은 이런 날에는 날리면 안 됩니다. 바람 영향 때문에 조정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GPS 수신을 하는 센서 드론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바람, 초속 3, 4m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이게 초속 한 3m, 4m.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비센서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 드론은 이런 날에는 조정이 안 되죠. 자, 가벼운 거 다시 한번. 자, 잘 되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GPS 위성수 17개, 현재 17개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배터리는 7.8V 양호한 상태죠. 현재 드론을 날린 게 한 10분 남짓 되는데 지금은 특별히 속도를 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20분은 최소한 갑니다. 제가 이 드론 해보니까 풀 충전 됐을 때 8.23V, 8.5V까지도 가던데, 그 상태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드론 주행을 하게 되면 3분까지 가는 거 맞습니다. 물론 한 15분 정도 되면 로우 배터리 메시지 뜨면서 드론이 지오펜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출발한 위치에서 20m 되는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 또한 안전비용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드론의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 SG907 맥스 제가 여러 번 테스팅을 해봤는데 이게 7.3V, 7.2V 되면 리터닝 기능 작동돼서 로우 배터리 메시지 뜨면서 지오펜스, 즉 자기가 출발한 위치 20m 이내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깥으로는 안 나가죠. 조종기로 날리려고 해도 20m 밖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엄청 안정적이죠. 그리고 지오펜스로 온 다음에 약 한 5분 정도, 4분, 5분 정도 동안은 20m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비행이 가능하면
그 안에 있다가 자기가 7V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착륙을 합니다. 리터닝 착륙을 합니다. 리터닝 착륙을 할 때는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듯이 자기가 몇 메타에 있든지 간에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20m 위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20m 위까지 수직 상승을 한 이유는 만약에 이게 고도가 뭐 2, 3m에 있은 상태였다가 리턴 투엄 하게 되면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돌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의 기능으로 이 SG907 맥스 이 드론은 바로 그 위치에서 20m 위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한 뒤에 자기가 GPS 수신 모드에서 알고 있는 출발한 좌표까지 20m 위에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20m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 하강을 천천히 하죠. 이게 이 드론이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드론을 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보십시오. 네 번째 이 숫자 H, 이거는 하이트, 지금 드론이 높이입니다. 지금 표면에서부터 2.8m 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 디스턴스, 거리는 자기가 출발한 위치에서 6m 거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2.8m, 6m 있죠. 디스턴스 6m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호버링입니다. 조종기로 조정하지 않는 한 그 위치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기능. 이 호버링이 안정돼야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겠죠. 이 드론 SG907 맥스는 장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센서 드론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드론은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호버링 상당히 양호하죠. 리터닝 잘 되죠. 그 다음에 특수 보조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원을 그리면서 버튼을 누르면 원을 그리면서 계속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종기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온다든가 이런 기능은 상당히 재밌고 쓸만한 녹화하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를 찍으면은 그 좌표대로 자기가 자동 비행을 한다는 기능도 있는데 제가 사실 그거는 못 해봤습니다.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찍은 좌표대로 움직이는가.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만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결정적인 단점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점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자랑만 실컷 늘어놨다가 갑자기 단점을 얘기하면 재미없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감수하고 이 드론을 날리고 이 드론을 갖고 촬영을 한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녹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비행을 좀 즐겨 보겠습니다. 자, 회전, 그 다음에 전진.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팬 속도를 50%에서 지금 100%로 올렸습니다. 이건 조금 더 팬이 세게 돌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더 견딜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H하고 D 수치를 보시면 현재 H는 10, 결국 10m에 떠 있다는 거고 D, 디스턴스 거리, 지금 이거는 50m까지 자기가 출발한 곳에서 50m까지 날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 50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높이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지금 81m, 높이는 30m.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드론 방향 터닝. 조종 잘 먹습니다. 조정도 잘 되고요. 자, 지금 저쪽을 바라보게끔 터닝을 했고 틸트, 카메라 각도를 낮췄습니다. 제가 보이죠? 동그란 길거리 위치에 제가 여기에서 날릴 겁니다. 이게 바로 출발한 위치, 제가 서 있는 곳이 출발한 위치였는데 드론이 기억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높이는 28m, 거리는 82m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상에는 제조사에서는 지금 뭐 1km 정도까지는 1200m까지는 이 조종기로 저 드론을 조종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00m까지는 저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고 조종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영상 송신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다음번 제가 녹화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높이 30m, 거리가 100m입니다. 100m 정도 거리는 뭐 안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특수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줌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손가락 대고 확대하면 그냥 확대됩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자, 이게 그냥 화면을 보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더 확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놓고서는 확대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더 확대해 볼까요? 어디까지 가나? 쭉 엄청나게 지금 손가락으로 바탕화면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을 놓고 지금 한 겁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축소. 녹화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죠. 축소. 이게 원래 1배 배율 1배율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람이 제법 세요.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초속 3m, 4m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호버링 잘 되고, 자, 저희 이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낮추고. 자, 낮추고. 천천히 전진. 나중에 이 조정하는 요령도 한 번 더 찍겠지만, 사실 이 조정기 스틱을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움직이면은 여러 가지로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죠. 보이시죠? 지금 드론 날린 지 한 20분 가까이, 물론 조정 제대로 안 했습니다. 거의 호버링 체크하고 정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 됐지만, 비행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한 13분에서 15분이면 로우 배터리 알람 뜹니다. 화면에 자동으로 뜨니까 그것도 편리하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오패스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이건 강제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헤드리스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도 촬영할 때는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헤드리스 모드 상태로 버튼을 눌렀고, 계속 조종기에서는 띠디딕 이런 상태가 울리죠. 그럼 촬영할 때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 방향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 다음에 틸트를 좀 더 올려놓고, 이 상태로 그냥 조종기는 똑바로 뒤로 앞으로 밀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뒤로 가죠. 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로우 파워 알람이 떴죠. 이 로우 파워 알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m 내만 있겠다는 겁니다. 그 멀리 있었으면 20m까지 자동으로 오겠죠. 그러나 지금 화면 보시면 디스턴스가 20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조종기 제가 밀고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H, 높이는 2.7m죠. 이거는 만약에 조종기를 올리면 20m까지 올라가겠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쭉 수치 보이시죠? 이게 로우 파워 알람. 지금 이게 한 7.23V 되면 뜨는데, 지금 화면에는 7.14V라고 돼 있죠. 계속 올립니다. 자, 이것 또한 20m, 지금 여기 화면에는 21m라고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지금 조종기 올려도 안 올라가죠. 그러면 무엇은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출발한 위치에서 20m 돔, 전후 좌우 높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7V 떨어지면 자동 리턴 투홈 기능으로 해서 돌아와 착륙까지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잘 되죠. 자, 지금 여기까지 로우 파워 알람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 놓고 여기서 자유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낮춰놓고 높이는 10m로 지금 해놓고, 이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가 7V 되면
자동 리턴 투엄 기능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자기가 떠 있는 위치에서 수직으로 20m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그 기능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리턴 투엄 버튼은 끄겠습니다. 아니, 헤드리스 모드는 끄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니까. 전지 지나가죠. 이게 20m 도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야, 보십시오. 저를 지나서 뒤를 한번 보세요. 18m, 20m 안 갑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왔는데,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게. 쭉. 이 동그란 원, 20m라는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원형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반경 20m 내에서. 지금 높이를 제가 6m로 지금 고정을 시켜 놨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배터리가 정말 떨어졌을 때 7V 됐을 때 자동 리터닝 기능 수직 20m 상승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미는 좀 없습니다. 20m에 갇혀 있으니까. 높이도 지금 한 4, 5m, 한 6m 이내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야, 바람이 지금 제법 불거든요. 지금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센데도 불구하고 드론 비행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린 거는, 이게 로우 배터리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팬 속도를 아까 100%로 해놨었는데, 이것 또한 배터리가 적기 때문에 자동으로 50%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자동 기능입니다. 즉 SG907 맥스 제가 날려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전을 위주로 설계된 건 맞습니다. 안전을 위주로 설계돼 가지고 안전하게 자, 보세요. 지금 바로 리터닝, 이게 7V 되니까 바로 리터닝 되면서 지금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H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9m, 10m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20m까지. 그 위치에서 그냥 수직 상승으로 20m까지 올라간 뒤에 보십시오. 지금 20m죠. 20m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하는 게, 자기가 출발했을 때 어떤 방향이었는가, 드론을 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내려옵니다. 맞으니까 내려오죠. 15m, 13m. 이제 그러고 나서는 가만두면 이제 착륙을 합니다. 그냥 바닥까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출발한 데서 한 1m 이내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둬보겠습니다. 착륙, 야, 이거 1m 거리인데요. 지금 출발한 위치에서부터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드론의 화면에 디테일한 부분들, 이 GPS 모드에서 위성 수신수, 또 배터리 풀 충전했을 때부터 방전하고 날릴 때까지, 또 지자기 교란, 자기장 교란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드론을 날리고 할 수 있는 상황.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자기 교란 수치 0, 1이죠.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탁 트인 곳은 사실 지자기 교란이 없죠. 특히 뭐 건물, 철골 건물이 있는 빌딩 숲에서는 이 지자기 수치가 높은 거로, 교란 수치가 높은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높을 리가 없죠. 그리고 높이도 오늘은 한 50m 정도 거리나 높이로 날려봤고, 그 다음에 헤드리스 모드로 해서도 한번 조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로우 파워 알람 뜨고,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리터닝 돼 돌아오고, 로우 파워 알람 뜬 뒤에 자동 리터닝 될 때까지 시간 약 한 5분 정도 지오 펜스라는 20m 안전 영역에 갇혀져서 이 드론이 날리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론의 안정화된 장점들에 대해서, 또 조정기에서 내가 조심하면서 날려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 SG907 맥스 드론이 상당히 한 100m 이내에서 드론을 조정한다고,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게 뭐 돌발적으로 추락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못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결정적인 또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SG907 맥스의 단점, 약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녹화 끄겠습니다.